날 10월 31일 소망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겠네. 진짜 마지막 맞지? 소망반 센 무슨 함수였더라? 합성함수. 역함수. 센 합성함수 역함수. 짜잔. 공부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공부는 분위기다. 옆에 막 다들 공부하고 있으면 나도 막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습니다. 잠은 푹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수학으로 성장한 아이는 요래됩니다. 머리는 건강해 보이시는데 머리 털은 그건 많이 쓰면은 없어진다더라고. 머리를 많이 쓰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가가 있는 거지. 지키고 싶거든. 공부를 좀 덜 하면 됩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을 지키고 싶으면 공부를 하고 밖에 있는 내용물을 지키고 싶으면 공부를 덜 하고 그런 대가 관계가 있나 봐.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하면 치매가 늦게 오든지 안 오든지 뭐 그렇게 된다. 늦출 수 있다 하더라고. 난 그거 하나 믿고 있다. 남들보다는 좀 늦게 오겠지. 합성함수. 같은 함수든 다른 함수든 두 개 이상의 함수를 합성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든다. 함수를 합성하여 새로운 함수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수소와 산소를 합성하여 새로운 물을 만들듯이 F와 G를 합성하거나 G와 F를 합성하거나 F와 F를 합성하거나 G와 G를 합성하거나 어쨌든 간에 두 개 이상의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함수를 합성을 하여 새로운 함수를 만든다. 이때 여기 벤 다이어그램이 중요한데요. 함수 F는 원래 x에서 y로의 함수, x가 화살을 쏘고 y가 화살을 맞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은 함수 f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y는 화살을 맞았고 x가 화살을 쏘니까 이렇게 표현한다고. 누가 화살을 쏘는다고? X 괄호 안에 있는 값이 화살을 쏜다고. 누가 화살을 맞느냐고? Y 그래,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맞는 거라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여기가 화살 쏘는 애들 모임이고 여기가 화살 맞는 애들 모임이니까 저 그림과 같이 기억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함수 f는 원래 그런 함수였고 그거 말고 또 다른 함수가 있는데요. 그 함수는 y가 정의역이고 z가 공역이고 그래서 y가 화살을 쏘고 여기 있는 z가 화살을 맞고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z가 화살을 맞았고 함수 g에서 y가 화살을 쏘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중요해. y가 화살을 쏘고 z가 화살을 맞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 있는 y와 여기 있는 y가 만약 같은 y라면 이것으로 이 자리를 대신해서 넣을 수 있지 않겠니? 그렇게 갖다 놓으면 z는 g 속에 원래 y만 있었는데 y 자리에 fx가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야. 가능하겠니?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맨 처음에 x에서 출발한 화살이 얘가 쏜 화살이 중간에 누가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z가 맞았구나 하는 건 알 수 있지. x가 쏘고 z가 마지막에 맞았다는 건 알 수 있겠지. 근데 중간에 함수 f라는 것을 거쳐서 또 중간에 함수 g라는 것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Z가 맞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5가 있으면 얘는 표현이 5가 화살을 마지막에 맞았네요. F와 G를 거쳐서 1에서 출발하여 5가 맞았네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중간에 만약에 여기가 3이야. Y값이 3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게 3으로 표현이 되겠지. 그러니까 G3으로 써줄 수가 있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3이 화살을 쏘아 5가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이것을 우리가 합성함수의 함수값 계산할 때 저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거 우리 석 달 전에 한 건가 할 텐데 그때 했던 거 기억 안 나면은 뭐 정상이야. 기억나면 비정상이고. 나도 그렇던데 뭐 석 달 전에 했었던지 어떻게 기억을 해? 자, 그런 다음에 이걸 한국어로 쓸 때는 한국어로 읽을 때는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읽는데 쓸 때는 G를 먼저 쓰고 연산기호 쓰고 F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 쓰는 순서도 단디 알아야 되는 것이 F하고 G하고 자리 바뀌어서 다 잘못 쓰게 되면 틀린 게 된다. 우선 교환 법칙이 안 된다. 그거 하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걸 표기하는 방법이 여럿인데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고 같은 거야. 같은 것이고 또 표현 방법이 결합 법칙이 성립하여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고 같은 거야. 같은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같은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실질적으로 문제풀이는 요거를 기준으로 하면 돼요. 요거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문제가 이래 나왔다. 그럼 요렇게 풀면 되고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그럼 문제를 요렇게 풀면 되고 알겠지? 그렇게 풀면 된다. 자, 합성함수의 중요한 성질 교환이 안 됩니다. 이게 교환이 안 돼요. 합성하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교환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F하고 G를 먼저 합성을 하든 뒤에 G하고 H를 먼저 합성하든 이거의 결합 법칙은 성립해. 그 다음 이게 무슨 소리냐면 X에서 X로의 함수다라는 것이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집합이라 같은 집합이라는 얘기고 여기가 Y로 표시가 돼 있어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X하고 Y가 같은 집합일 때라는 뜻이야 지금. 일 때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자리를 Y라고 안 쓰고 X라고 쓴 거예요. 이때 I라는 것은 뭐냐면 항등함수인데 우리가 앞에서 항등함수를 뭐라고 배웠냐면 X가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값으로 대응되는 함수 이렇게 했었지.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것을 우리가 I라는 영어 머리 글자를 써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특이한 건데 항등함수인 게 확실하다면 합성하는 순서와 관계없이 그냥 F 혼자만 남는 것과 같다. 이게 행렬할 때 우리 이런 게 있어. 행렬 A와 단위 행렬을 곱셈을 하면 단위 행렬은 예외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곱셈의 결과가 그냥 단위 행렬이 사라지는 그거하고 똑같이 나와. 요것이 합성함수의 성질, 중요한 성질. 만약에 문제 풀다가 두 개를 합성을 했는데 교환 법칙이 성립할 뿐만 아니라 F만 남았다. 이렇게 만약에 뭔가가 문제가 상황이 설정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G가 항등함수라는 걸 의미하겠지. 그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역함수로 갑니다. 역함수라는 것은 네가 나한테 화살을 쏘았니? 니였어?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복수하마. 맞은 애가 날 때린 애한테 복수하는 함수라고 할 수 있지. 역함수라는 게. 그래서 아까 전에 벤 다이어그램 그렸을 적에 1이 화살을 쏘고 3이 화살을 맞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F1은 3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1이 화살을 쏘고 3이 화살을 맞았다. 근데 복수를 하면은 3이 오히려 1에게 화살을 쏘아야 복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누가 화살을 쏘냐면 3이 화살을 쏘고 이번에는 1이 맞는 것으로 바꿨어야 되거든. 근데 요 함수하고 요 함수는 구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귀퉁이에 조그만 글씨, 실제로는 마이너스 1처럼 쓰면 되는데 읽을 때는 마이너스 1이라고 읽지는 않고 F 인버스 이렇게 읽는 거지. F 인버스 3은 1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F 인버스 3은 1.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처음에 F1은 3이었겠구나. 그거를 이해해야 해. 바로 그 생각을 순간적으로 바로 해야 돼. 문제에서 FA는 B입니다. 혹은 F 인버스 B는 A입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는 FA는 B였구나. 요게 바로 생각나야 돼. 이게 생각 안 나면 뭐 그날 그 해에 치는 역함수 관련돼 있는 시험은 뭐 볼장 다 본 겁니다. 이게 바로 생각나야 돼. 역함수. 자, 그런데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복수를 한다라는 것도 이게 일단 함수가 돼야 되거든. 근데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원래 있었단 말이야. 정의역에 속한 원소 하나의 값에 y값 하나가 대응이 되는, 그래야 우리가 함수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역함수라는 게 되려면 화살 맞은 애가 지한테 때린 애를 복수를 하려고 해도 날 때린 애가 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뭐냐면 여기가 1이 있고 2가 있는데 얘가 3이 있는데 이렇게 맞았잖아. 그러면 f 자체는 함수가 맞는데 역함수는 3이 오히려 반대로 자기한테 때린 애 복수해야 되니까 이렇게 화살을 두 개 쏘게 되지 않겠니? 그러면은 x값 하나에 y가 두 개가 대응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함수가 아닌 게 돼버려.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게 돼버려. 그럼 왜 존재할 수 없느냐 생각해보면 3한테 화살 나는 애가 둘 이상이 있으니까. 뭐가 아니니까?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역함수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야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야. 뭐라고요? 1대1 대응이어야만 한다. F 자체도 1대1 대응이고 F 인버스도 1대1 대응이고 그 자체가 1대1 대응이 서로 왔다 갔다가 돼야 여기서 1로 가든 여기서 1로 가든 그게 함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 함수식을 주고 역함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구하는 방법 다음과 같습니다. y는 2x 더하기 3이 있는데 역함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우선 1대1 대응이다라고 한마디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서술형에서 아마 나올 수 있으니까 1대1 대응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두 번째로는 x와 y의 자리를 바꾸었어. x와 y의 자리를 바꾸었어. 얼마 전에 우리가 대칭이동 할 때 x와 y의 자리를 바꾸게 되면 뭐였지? 그게 바로 대답이 안 나오면 이상하지. y는 x. 그렇지. y는 x라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하여 원래 도형을 대칭이동한 그림이 나오게 되지. 그렇습니다. 역함수라는 것은 원래 함수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이동 시킨 함수가 나오게 돼 있는 거야. 그거 알아야 되겠다. 자, 2y는 x 빼기 3 해주시고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 해주시고 이게 답이에요. 역함수. 그런데 만약에 여기 뒤에 조건이 있어. 단 x는 0 이상. 이 조건이 있어. 그러면은 정의역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치역의 범위도 3 이상으로 한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x로 바꾸고 y로 바꿔서 x는 3 이상, y는 0 이상 이렇게 바뀐 x 범위와 y 범위도 써줘야만 해.
만약 이 자리에 빈칸으로 안 채워놓았다, 아무것도 안 써놓았다, 그러면 감점인 것이죠. 써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만들어보자. y는 x제곱 더하기 3. 이거 x는 0 이상 이렇게 제한이 붙었다. 그러면 y 값을 순간적으로 좀 구해주고 y는 3 이상 순간적으로 좀 구해주고 그런 다음에 1대1 대응이다 한번 언급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로 x와 y의 자리를 바꾸어주고 자 이제 계산을 밟습니다. y제곱은 x 빼기 3 그런 다음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빼기 3 해주고 그런데 내가 하려는 거는 역함수 구하는 거니까 얘들이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y는 0 이상 x는 3 이상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는 건지 플러스가 붙는 건지 결정을 해야 돼. 자, 네가 생각해봐. 정의역이 3 이상으로 바뀌고 치역이 0 이상으로 바뀌려면 여기에 부호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 플러스가 맞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특히 2차 함수 주고 역함수 구하라 그러면 그때 무리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 무리함수가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붙게 되는데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지 이게. 똑바로 해야 돼. 범위를 안 적어주면 틀리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함수 식 구하는 것까지 하였고 역함수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좀 전에 우리가 대화로서 했었는데 역함수 성질 한 다음에 그래프도 해보자. 그래프부터 해도 되는데 역함수 성질 우선 f라는 함수가요 1대1 대응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역함수는 존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역함수는 당연한 건데 y가 정의역이 되고 x가 공역이 되고 입장이 뒤바뀌게 됩니다. 네가 때리고 내가 맞는 거지. 아까는 내가 때리고 네가 맞았었는데 이번에는 네가 때리고 내가 맞는 거지. 함수의 입장이 뒤바뀌게 됐어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래 그냥 함수 f가 된다. 우리 그 행렬할 때 역행렬이라는 게 없었구나. 참 하면 안 된다. 저게 원래 옛날에 있어가지고 이게 오래된 선생들은 이게 문제야. 쓰지 않는 말도 계속 은연중에 튀어나온다니까. 할아버지하고 대화하면 옛날 얘기가 줄줄줄 나오잖아. 그거 똑같더라고. 자, 역함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f 인버스와 f가. 그랬을 경우에 그 두 함수를 서로 합성을 하게 된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항등함수가 됩니다. 무슨 소린 거 아니? 이 괄호 뒤에 있는 숫자나 문자가 그냥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야. 마찬가지 여기가 이번에는 y가 괄호 안에 있다.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온다. 합성하면 한마디로 요만큼이 사라지고 이것만 남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상황 f 인버스 f3 이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공부하기를 합성함수를 할 적에는 결합법칙이 성립 됐어요. 그러면은 앞에 이렇게 두 개 결합시키고 뒤에 이렇게 두 개 결합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앞에 둘이 결합을 시키게 되면 항등이 된다 이 말이지. 실제로 없어지는 효과야. 뒤에 두 개도 합성을 하면은 이게 항등이 된단 말이지. 그럼 실제로는 없어지는 효과야. 그러니까 답은 3인 거지. 결합법칙이 저럴 때도 필요하다. 자 이제 합성되어 있는 그 전체를 두 개 이상의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전체를 역함수를 구한다. 그러면 이거 둘이 역함수로 각각 고친 다음에 자리를 바꾸는 거지. 이거 명제할 때 대우로 고치는 거랑 좀 흡사하지. 이렇게 이거이면 이거이다 돼 있었는데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니다 이래 고치잖아. 부정하고 서로 자리를 바꿨었지. 마찬가지로 이거 역함수로 고치고 이거 역함수로 고친 다음에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지. 자 연습 몇 개 해볼게. H 연산, G 연산, F 세 개짜리를 합성을 한 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리 바꾸면 됩니다. 맨 뒤에 있는 걸 맨 앞으로 끌고 오고 중간에 있는 건 중간에 놔두고 맨 앞에 있던 건 맨 뒤로 보내고. 어려운 거 없지? 그 다음에 G 인버스 연산 F의 인버스 이래 돼 있다. 그러면은 이걸 역함수로 고치고 이걸 역함수로 고치면 되니까 F 인버스 연산 G 인버스의 인버스니까 F 인버스 연산 G가 되는 거죠. 이런 정도만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크게 쓰일 일이 없는데 사실은 크게 쓰일 일은 없는데 네가 기말고사 칠 때는 이게 그때는 힘을 봐야겠지. 크게 쓰진 않거든. 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 자, 읽어보면은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원래 함수 f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저기에 빨간 선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울러 원래 함수 f 위에 존재하는 점 a, b가 있었는데 이렇게 돼요. a, b가 있었는데 그 a, b도 y는 x에 대칭 이동을 해서 b, a가 됩니다. 그 다음 a, b하고 b, a를 연결을 하게 되면 이거 기울기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구해질 수 있는데 이 직선 방정식을 계산하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더하기 b 다시 쓰면 마이너스 a 더하기 a 더하기 b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x 값하고 y 값을 더하면 언제나 a 더하기 b가 되는 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지.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전부 다 둘이 더하면 a 플러스 b가 돼야 돼.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대표 문제 풀이로 가보겠습니다. 대표 문제 몇 번이냐 하면은 153쪽이 되겠죠? 997번. 내가 문답의 형태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되겠어. 대답을 못하면 영상에 영원히 너의 모습이 찍혀서 나중에 자자손손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거 생김새는 이렇게 주어지더라도 풀이는 항상 이렇게 풀라 했는데요. 이렇게 풀라 했는데요. 그것이 기억이 나야 하겠고요. 이제 각각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이고 이것이 얼마인지 대답을 해봅시다. 첫 번째 밑줄 마이너스 3. 그렇죠. 마이너스 3이 돼요. 두 번째 밑줄 4. 4가 되겠지.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밑줄, 네 번째 밑줄. 세 번째 밑줄 10. 맞았고, 어휴, 자자손손 남을 거라니까 잘하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 밑줄. 12. 그렇지. 그럼 최종적인 답은 무엇일까요?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본래 F 연산 G와 G 연산 F 이렇게 합성하는 순서가 바뀌면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되는 경우도 있긴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려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정계수 A 값이나 B 값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떤 특정 값일 때에만 성립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시키는 대로 계산식을 쓰면 됩니다. 먼저 왼쪽은 이걸 쓰면 되고 오른쪽은 이걸 쓰면 될 텐데 그러면은 G를 F 안에 이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A 곱하기 GX 더하기 1 이래 되겠지. 이거 눈이 상당히 헷갈릴 수 있대. 여기에 F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요걸 써보면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이제 f식은 이거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g식도 이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분배 법칙 하면 됩니다. 여기하고 여기를. 자, a를 여기다가 곱하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이렇게 되고 f에다가 부호를 바꿔야 돼 이거. 그래서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하고 나니까 사라지는 거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남는 게 있단 말이야. 남는 거 위주로 계산을 하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찾으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손으로 써보면은 답이 쏙쏙 잘 나와요. 자, 이번에 함수 f와 g 식이 주어지긴 했는데 여기도 미정계수, 저기도 미정계수가 굉장히 많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히 어려운 것까지는 아니고 요거 f에다가 g를 쏙 집어넣는 거거든. 여기에다가 g를 집어넣는 거거든. 그러니까 gx 더하기 a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gx식이 나한테 있으므로 그것을 이 자리에 바꿔 넣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림차순 정리를 하게 되는데 bx a 더하기 c 요래 되겠네. 이것이 x 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둘이 같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함등식이란 얘기야. x 값에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을 쓸 수 있을 텐데 그러면 b는 4가 되고 a 더하기 c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a, b, c 곱한 걸 구하려면 아직 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요거 f2는 3 활용을 해야 되겠지. 자, 여기다가 2를 넣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 더하기 a는 3이고요. a 값 정했고 a 값 정했으니까 c 값 정해지고 이제 a, b, c를 곱하면 1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12. 잠시만. 자, 넘어왔습니다. 1010번. F 2차 함수고 G는 1차 함수고 G에다가 H를 집어넣네. 여기다가. 그러면 2hx 빼기 3 이래서 주면 되겠고 F는 2x 제곱 더하기 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기에서 hx 답은 누굴까? 3번. 맞았어요. 오늘 가문의 길이 남을 영상이라고 했더니만 굉장히 맹활약을 하고 있어.
이게 합성함수하고 역함수가 문함수가 많네. 오늘 무슨 벼락치기로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겠는데. 또 일요일까지 하기 좀 부담스러운데. 자, 이번에 여기에 1이 쓰여져 있으면 F가 한 개에 합성되어 있다. 사실상 합성을 안 했다는 뜻이고, 여기에 2가 쓰여져 있으면은 F 속에다가 F를 하나 집어 넣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성되어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은 요거는 F를 50개 합성했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F를 우선 50개를 합성을 한 다음에 여기 X에다가 값 2를 대입을 하세요 이런 뜻이야. 그럼 2부터 대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합성부터 할 수도 있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 수도 있고 그냥 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맨 처음에 F 그림 한번 그려보자. 1, 2, 3, 4. 그 다음에 F란다. 이거 X, A란다. A, A. 이게 F, A. 1, 2, 3, 4. 자, 1은 어디로 갈까요? 1 어디로 가래? 4요. 그렇죠. 1, 4로 가야지. 2나 3이나 4는 2는 어디로? 2는 1, 1로 가고 3은 2, 2로 가고 4는 3, 3으로 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한 번 하면 저렇게 된다라는 거지. 한 번 하면. 근데 옆에다가 하나 더 그려. 1, 2, 3, 4. 그러면은 여기서도 1로 가고 1로 가고 1로 가고 1로 가고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1에서 출발했으면 4로 갔다가 4에서 다시 3으로 왔겠지. 하나 더 그려봐. 1, 2, 3, 4. 그러면은 1에서 출발한 애가 4로 갔다가 3으로 갔다가 어디로 가 있겠어? 2로 가 있겠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려봐. 1, 2, 3, 4. 맨 처음에 1에서 출발한 애가 4로 갔다가 3으로 갔다가 2로 갔다가 이제 어디로 가 있겠어? 1로 와 있겠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F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4개가 합성되어 있으면 처음 출발지랑 도착지가 같아진다는 뜻이야.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항등함수가 되었다고 얘기하거든. 무슨 얘기냐? F 4개 합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F 4개 합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F 4개 합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F 4개 합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야. 다시 말해서 모든 숫자가 자기하고 똑같은 값으로 최종적으로 도착하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F 4개에 합성되어 있는 함수는 그냥 항등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까 전에 항등함수는 실질적으로는 어떻다고 하대? 그냥 없어지는 거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봐봐. 여기 50개를 합성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4개 묶으면은 항등이 되어서 없어지고 4개 묶어서 항등이 되어서 없어지고 하면 없애고 몇 개만 남는 거지? 2개만 남는 거야. 그래서 F 2 이거 구하라는 문제가 되거든. 그러면은 저게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출발지는 2인데 F 다리를 2번 건너가지고 어디에 도착했느냐 이런 질문이거든. 그럼 어디에 도착하겠니? 4, 어디에 도착하겠니? 그렇지. 4에 도착해 있겠네. 맞지? 1로 갔다가 4로 갔으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 4야. 자, 요점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이게 언젠가는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거야. 언제? 4번 하면 그걸 찾아야 돼. 그러면 50번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4번을 해야 된다는 거지. 4번 하면 항등이 되니까 4개씩 쭉쭉쭉쭉쭉쭉 줄이면은 2개 남고, 그래서 한 번, 2번 이제 이동한 곳이 어디냐 그 질문에 나가는 거라고. 몇 번 합성하면 항등이 되느냐 그게 핵심이었다.
큰일인데 이 중요한 거를 오늘 우리끼리만 하면 또 해야 될 텐데 안 가르쳐 줄 거다 임마들은. 영상 보라 할 거다. 엄마들도 대답을 안 해주고. 자, 이 엄마들 원래 다 대답을 잘 빨리빨리 안 해주시더라고. 광민이한테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늦게 온다고 물어본 적이 없네. 맞지? 니는 미리 다 말해주던지 아니면 항상 따박따박 왔단 말이야. 이 문제 맞습니까? 네. 네. 요거 그림을 잘 보고 이게 y는 x니까 여기가 몇 컴마 몇이겠어? 어디 나가죠 1,1. 1 컴마 1. 그림을 잘 보고 저희가 몇 컴마 몇이겠어? 이거 봐라. 이게 잘 나와 있다 크게. A. 몇 컴마 몇이냐고 물었습니다. 가문엔 길이 남는다. 몇 컴마 몇이 되겠습니까? 아니 저점 찍은 곳이죠. 그래요. 저게 몇 컴마 몇이냐고. 예. A, A. A, A가 되는 거죠? 선아는 방금 답이 왔네. 아까 왔는데 내가 못 본 것일 수도 있고. 여기는 몇 컴마 몇이겠습니까? A, B. 오, 좋아. 여기는 B, C. 그렇지. 여기는 C, D. 여기는 D, E. 네가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다. 다 맞게 대답했다. 그러면 이제 뭘 만드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보자. 자, A는 어디로 가야 되지? A. A는 어디로 가야 되지? B. 점 찍힌 걸 봐야 되니까 여기가 A, B면 A가 화살을 쏘고 B가 화살을 맞았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만들면 요래 돼요. 자, 나머지 계속 불러 순서대로. B는 C로, C는 D로, D는 E로. 그렇지. 그러니까 저거 보고 이걸 만들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너한테 묻는다. 이거 얼마야? C, 그러면 이건 얼마겠어? D, 그럼 이건 얼마겠어? E. 그렇지. 그래서 답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미치겠는데? 내 생각에 이건 너가 건너뛰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해. 싶기는 한데 이렇게 하자. 우선 오늘 결석한 애들 내가 시간표 변경을 얘기를 못 해주니까 요번 주 1월까지는 내가 똑같이 할 것 같아. 그런데 너는 관계없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냥 5시에 와서 한 타임 시너지 하고 일 모고 갔다가 다시 대수 시간에 와서 쭉 믿음 반 끝까지 같이 하는 걸로 할게.
얘들이 얼굴 보고 얘기해야지. 얼굴 안 보고 얼굴 보고 얘기해도 얘들 못 알아듣는데. 선생님 저 화장실 한 번만 부탁드릴까요? 음. 자, 이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마지막 내용인데 이거 한 번 듣고 아는 경우를 내가 못 봤어. 지난 시간에 내가 애들한테 가르친 다음에 비슷한 거 하나 내주고 해봐라 이랬는데 답 내는 애가 한 명인가 뭐 그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아마 열심히 공부해서 오겠지. 네. 그 정도로 좀 난해하거든요. 방법은 똑같으니까 잘 봐놓기 바랍니다. 한번 보고 잘 모르겠거든. 오늘 찍어서 올리는 영상과 지난 시간에 찍어서 올린 영상까지 모두 반복해서 학습하세요. 내가 두 번 가르쳐 주진 않아 이거. 시간 엄청 많이 잡아먹거든. 자, 그러면 F를 요따가 집어넣고 F를 요따가 집어넣고 F를 요따가 집어넣고 요따가 집어넣고 요따가 집어넣고 집어넣는 거야. X라는 X에는 모조리 fx를 집어넣은 거야. 근데 그러기 전에 식만 주어지면은 그림도 옆에 그려놓고 시작해야 돼. 만약에 그림만 주어지면은 식을 옆에다 써놓고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동간에 그림하고 식이 두 개가 다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해야 돼. 원칙이 그래. 왜 그런지는 해보면 알아. x, y 그 다음 마이너스 x 제곱하고 이거 그릴 줄 알겠지 공민이 가문에 이렇게 되고요. x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고 마이너스 x 제곱이면 원래를 뒤집어진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 그래프고 그 다음에 직선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기까지 그릴 수 있는 거는 중학교 3학년이면 그릴 수 있어 사실은. 너도 동의하시겠죠? 값을 표기를 굳이 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는 뭐 사실 눈으로 보면 알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대강 적어보면 노래되겠습니다. 이제 F를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 넣고 식을 쓰면 fx는 마이너스 fx 괄호 마이너스 1 fx 0 0 fx 1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가 복잡해. 여기까지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이 다음이 복잡해. 자 보겠습니다. 함수값이
마이너스 1 이상의 0 미만에 해당되는 것이 어디인지를 찾아야 돼. 그림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에 해당되는 게 어딘지 찾아야 돼. 찾아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그것을 x 범위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거든. 여기 등호 있고 없고도 잘 따져야 돼. 등호 있고 없고. 그리하면 여기서는 x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 이래 되는데요. 그때는 여기 이 함수식이 마이너스 x 제곱이거든. 그것이 f 자리에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x 제곱이 저기 그림의 명칭이니까 그 자리에 마이너스 x 제곱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x 제곱이므로 x 제곱이 되는 거지. 이 자리에 마이너스 x 제곱이 들어가면 여기까지 온 게 절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함수값이 0 이상 1 이하에 해당되는 것을 그림에서 찾아야 돼. 찾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근데 그것을 x의 범위로 환산해야 돼. 함수값이 0 이상 1 이하라는 것은 함수값의 범위고, 여기서 환산을 해야 되는데 x 범위로 환산을 해야 하니까 0에서부터 1까지 가 되므로 여기 옆에다가 써줘야 돼. 0 이상 1 이하 써줘야 돼. 그리고 이때 여기 f의 식이라는 것은 이 직선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다가 써놓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x.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시오 하면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서는 x 제곱을 그려야 돼. x 제곱을 그려야 하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그리고 뭐가 좀 잘못 그린 것 같은데? x 제곱을 그리고, 왜 지난번에 그렸을 때랑 그림이 다른 거야? 왜 지난번에 그린 거랑 그림이 다른 거지? 잠시만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거 같다고? 네. 답이 없어 보기에. 4번. 어? 4번에 있지 않나요? 아니야. 그림이 달라. 잠깐만 있어봐봐. 확인하고 갈게. 이게 뭔 일이지? 잠깐만. 0에서 1 사이에 fx 자리에다가 여기는 x가 들어가야 되고, 이건 맞는데. 그 다음에 여기 요 자리에는 요 자리에는 저게 제곱이 돼 있네. 여기 제곱이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기 fx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제곱이 돼 있잖아. 그게 안 됐다. 요래 돼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내제곱 요래 돼.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 다시 바로 잡으면 지난 시간에 그런 거하고 왜 다른 거 했네. 자, 똑바로 해보면 이게 마이너스가 붙으면 말이죠, 이렇게 뒤집어지거든요. 여기는 색칠, 여기는 빵꾸. 왜냐면 여기는 등호, 여기는 등호 없음. 그런데 직선을 그리면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래서 사실상 그래프 모양이 비슷하게 생긴 건 이거밖에 없어. 비슷하게 생긴 건 이거밖에 없어. 자, 내가 이거 방금 해보려 했는데 아니 해봤는데 요 바로 밑에 네가 합성함수 그래프 합성함수 그래프 하는 것도 해봐야 돼. 바로 해봐야 돼. 이거 지난번에 바로 시켜봤는데 1023번 이런 거 가지고 바로 시켜봤는데 하더라고. 지난 시간 영상도 꼭 보라 했습니다. 잠깐만 시간 확인하고 역함수를 할까 말까. 30분 남았는데 할래 말래. 역함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희 하는 게 좋겠다. 6시 반까지. 아 맞나? 아 그럼 다 됐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